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의 명품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금 뒷북이긴 한데 얼마 전에 2023년에 드디어 한국인의 명품 소비 액수가 세계 1위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왜 명품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을 소비하지 않는데 왜 소비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소비가 정말 좋은 소비일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양 수준에서 마케팅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마케팅이라는 게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대한 관점을 알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오피스텔 건물에서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오피스텔은 좀 건물이 커서 세대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모든 세대가 다 동일한 구성이었어요. 제가 사는 원룸 건물이 한 300, 400세대 정도 꽉 차 있는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는 원룸밖에 없었어요. 투룸도 없었어요. 다 똑같은 구조의 이제 방들이 다 빽빽하게 박혀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 세대수가 많으니까 주차장도 엄청 넓었단 말이에요.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 주차장이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도 있었는데, 주차장에 갔을 때마다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저랑 똑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외제차를 엄청 많이 끌고 다니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거기를 뭐 오피스텔이니까 당연히 사무실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 거주민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원룸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외제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명품을 사는 사람도 많고 외제차를 사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왜 아직 명품이 없는가? 저는 이제 30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경제력도 중위권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왜 명품이 없는가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 일단 가장 크리티컬한 이유는 제가 동물성 제품을 잘 소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명품은 기본적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방으로 많이 입문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명품 가방은 대체로 소가죽으로 만든 게 많고, 웬만하면 가죽 제품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명품 구입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날이 많이 추워져서 패딩을 사려고 알아보니까 덕다운이 아닌 제품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웰론 패딩이 있지만 예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물건을 구매할 때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긴 해요. 두 번째는 물건 자체를 많이 사는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명품뿐만 아니라 명품이 아닌 물건도 저는 정말 별로 없는 편이라 자연스럽게 명품 구매도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평소에 또 캐주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데 가방만 뭔가 되게 비싼 가방 이렇게 매기가 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이유로는 뭐 캐주얼을 입는 거랑 같은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물건을 좀 험하게 다루는 편이긴 해요. 제가 진짜 물건을 금방금방 해지게 잘 써서 비싼 걸 사서 오래 쓰자라는 기조에 잘 안 맞는 게, 비싼 걸 사도 오래 못 써요. 특히 신발 이런 거는 진짜 한 철만 신어도 밑창이 다 다를 정도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가방은 제가 바닥에 둘 수 있는 가방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가방은 에코백 빼고는 거의 대부분 밑창에 그 달 달린 거 있죠. 그래서 그 바닥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주로 사는데, 명품 막 가방 하나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하면 바닥에 툭툭 못 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명품을 잘 구매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 아직 명품을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소비라는 게 주변 환경, 주변 친구들을 좀 많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 제 친구들 아직 에코백 들고 다녀가지고 저도 그렇게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명품을 좋아할까요? 개인이 명품을 구매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뭐 명품을 구매하는 게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고 좋다라고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1인당 명품 소비율이 1위라는 거는 생각해 볼 지점이 있겠죠.
외신에서는 이거를 집값이 많이 올라서라고 분석을 하기도 해요. 집값이 워낙 이제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가까워졌으니까 집을 사겠다라는 마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을 사는 비용을 다른 데에 이제 많이 쓸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명품을 많이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SNS 때문입니다. 과시적인 소비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사서 SNS에 올리고, 그걸 보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SNS에 올리기 위해서 많이 구매한다. 혹은 SNS에 올리지 않더라도 주로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된다. 혹은 그런 사람들과 나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서 과시적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위인 게 명품 소비율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인데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슬프게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죠. 그래서 외신에서는 개인의 행복도는 굉장히 낮은데 명품 소비율은 높다고 약간 비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좀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그놈의 다 같이 뭐 먹으러 갔을 때 메뉴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통일은 못하면서 메뉴 통일은 엄청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 남들이랑 비슷하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기저에 좀 깔려있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명품을 많이 소비하는 게 좋다, 나쁘다. 명품을 소비하는 건 꼭 과시적인 소비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소비가 가치 있는 소비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돈을 내가 쓰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가 정말 좋아서 쓰는 거라면 그게 명품이 되었든 카메라가 되었든 집이 되었든 옥상에서 돈을 뿌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또 명품이라는 게 사치품이라는 의미 외에도 굉장히 장인이 만든 좋은 제품을 사서 오래오래 쓴다는 가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싼 명품 가방을 하나만 사서 그걸 오래도록 쓴다면 사실 그게 바로 에코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좋은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남의 시선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하거나 원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슬프게도 내가 진짜로 원해서 사는 건지 아니면 남의 시선 때문에 사는 건지 구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 무의식이라는 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진짜 원해서 하는 소비인가를 구분하는 좀 되게 간단하고 러프한 팁이 있는데, 내가 어떤 분야에 돈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걸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SNS에 업로드하지 않는다.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다. 라는 영역이 있다면 진짜 좋아해서 하는 소비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책인데요. 책값에 돈을 진짜 많이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번 주에만 벌써 5권 정도를 산 것 같은데 다 읽지 못해도 어쨌든 막 사요. 근데 이 책은 밖에 가지고 나가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SNS를 되게 활발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SNS에 책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아서 하는 소비에 가깝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열심히 등산을 다니길 좋아하는데 등산 장비, 등산 스틱이나 이런 등산 장비에 돈을 많이 쓴다. 근데 나는 그걸 SNS에 업로드하지도 않고 동호회 같은 데서 다 같이 등산을 다니는 것도 아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좋아서 하는 소비에 가깝겠죠. 돈이라는 건 결국 가치를 대변하는 거고,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와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실 자유인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것이 자유잖아요. 이걸 굉장히 저는 제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형태가 있는 물건, 특히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건은 좀 자유를 침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비싼 물건은 그 물건을 좀 모셔야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자유를 많이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여기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는 곳이 마음에 안 들 때 떠날 수 있는 것도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건을 잘 안 사고 특히 비싼 물건을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책을 많이 사는 입장에서 이런 말이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책이 굉장히 단위 부피당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이사를 다닐 때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여기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기 싫어지면 언제든지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좀 족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건을 많이 안 사는 사람이지 돈을 아끼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어디에 쓰나 봤더니 저는 무형의 서비스에 돈을 많이 쓰는 편이더라고요. 뭘 배운다든지 아니면 택시를 탄다든지 이런 거에는 돈을 크게 아끼진 않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소비들은 족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경험들 그리고 배운 것들이 제 안에 누적이 되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비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곧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돈을 쓴다라는 것은 내 안에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라는 말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사는 걸 그냥 계속 따라 사기만 한다면 그 말은 곧 나한테 특별한 가치관이 없고 남의 말에 휘둘리면서 산다는 뜻이고 또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할 때 진짜로 행복한지를 잘 모른다는 말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어떤 많은 것들을 가지더라도 혹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어떤 좋은 여행지에 가더라도 결국은 뭔가 공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와 소비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의 소비를 가장 많이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